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속화 컴퓨팅의 혁신, 원 API의 스마트한 활용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네, 최근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은 다양한 분야에서 세상의 변화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머신러닝은 대용량의 계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CPU와 GPU, FPGA 등의 다양한 연산 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인텔은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이킷런, 텐서플로, 그리고 파이토치 등을 최적화하여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텔의 기술 파트너인 테라텍은 2022년에 있었던 두 번의 원 API 웨비나에 이어서 이번에는 원 API를 이용한 고성능 머신러닝이라는 주제로 전자신문 올쇼TV와 함께 세 번째 웨비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지난 웨비나와 같이 최봉영 실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기 위해서 제 옆쪽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테라텍 융합솔루션 그룹의 최봉영입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실장님 잘 지내셨죠? 예, 네, 저희 올쇼TV와 함께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원 API와 관련돼서 2023년에 또 새로운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이제 뭐 작년에 많은 분들이 문의 남긴 것들 저희가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 그러니까 한 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12월에 원 API 2023 버전이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인텔의 4세대 스케일러블 지원 CPU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아마 그 시장에 혹시 뭐 판도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뭐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흥미진진하게 2023년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뭐 제목에서 알 수 있겠죠. 근데 뭐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머신러닝에 관련된 계산을 빠르게 수행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다양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웨비나는 1시간 30분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70분에서 80분 정도의 발표와 데모 후에 그 후에 약 10분 정도의 Q&A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중에도 대화창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Q&A 시간에는 대화창에 올려주신 질문 중에서 한 3가지, 4가지 정도를 선별을 해서 실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또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께 경품을 드린다고 하니까 끝까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실장님 발표 시작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제 저희 오늘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오늘 아젠다는 이제 그러니까 인트로덕션인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고, 그 다음에 뭐 오늘 어떤 내용을 할 거고, 이런 내용에 대한 그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주제가 인공지능이니까 인공지능과 뭐 IT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조금 흥미 위주로.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머신러닝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그러면 인텔에서 이제 원 API가 있는데 이 원 API가 이 머신러닝과 어떤 관련이 있고 도대체 거기에 뭐 속도 증가라든지 이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뭐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실제로 그 머신러닝을 하이 퍼포먼스 고성능으로 그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인텔 익스텐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머신러닝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직접 코딩을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사이클런이나 뭐 텐서플로우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인텔에서 인텔 플랫폼에 최적화해서 내놓은 인텔 익스텐션 for 사이클런이라고 하는 이 모듈을 활용해서 속도의 증가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 뭐 굉장히 많이 빨라지니까 뭐 그런 내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모를 준비했어요. 이 데모라기보다는 원래 이 세미나를 준비할 때 오프라인에서 같이 교육을 하면서 실습을 하면서 하는 위주로 돼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가져와서 혹시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오늘 보여드린 것들을 하나씩 할 수 있도록 뭐 기본 설치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데모를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Q&A를 통해 가지고 몇 가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죠.
시작하기에 앞서 저 회사에 대해서 일단 지난번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뭐 회사 이름은 테라텍이고요. 93년에 설립했으니까 뭐 30년 업력이 꽤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인텔 서버, 그러니까 국산 서버의 국내 판매 1위인데요. 예전에는 화이트박스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제로 하얀색 아닙니다. 까만색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블랙박스는 아니고 그쪽 국내 판매 1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버 스토리지도 있고 AI 뭐 빅데이터 관련된 솔루션도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오픈 소스라든지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서비스까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주로 하드웨어 위주로 되어 있는 회사긴 한데요. 인텔이나 뭐 HP, 델, 인스퍼 등과 파트너십이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VM웨어나 이런 데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빅데이터 솔루션 파트너십을 갖고 있습니다. 고객은 뭐 굉장히 많아요. 뭐 회사가 크니까 이름을 다 댈 수는 없고. 근데 저희가 오늘 이 세미나를 하게 된 이유는 인텔과 원 API 관련된 테크놀로지 파트너십이 저희가 있거든요. 바로 여기에 의해서 그리고 이 세미나는 이제 인텔이 후원을 하고 있는 세미나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인텔 프렌들리한 내용이 훨씬 더 많겠죠. 뭐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잘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인텔에 근무했었고요. HP나 디지털 같은 데서. 그리고 현재는 테라텍 융합솔루션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메일이 있으니까 오늘 발표하는 내용들 중에 뭐 질문사항이 있다거나 요청사항이 있으면 직접 주셔도 제가 하여튼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다 팔로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인텔에서 서티파이드된 인스트럭터, 그러니까 요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서티피케이션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 3개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머신러닝 유징 원 API라고 제가 서티피케이션 해갖고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교육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2023년에 아마 마스크가 실내에서 의무사항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권장사항으로 바뀌게 되면 이런 오프라인 교육이 조금 더 활성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로 이제 축약해서 그리고 하겠지만 실제로 머신 내용 자체도 교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요청이 중요하고 또 혹시 저희가 이런 거 한다고 메일이나 알려드리면 신청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현재 상황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메일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세미나를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게요. 저희 올쇼TV 홈페이지에 가서 테라텍이라고 이렇게 치시고 서치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오해하기 딱 좋아요. 왜냐하면 가속화 컴퓨팅 혁신 원 API의 스마트 활용이랑 똑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같은 내용 가지고 계속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마케팅 부서랑 얘기해가지고 제목 뒤에 뭐 1, 2, 3을 붙이거나 안 그러면 가로 열고 뭐 이렇게 내용을 좀 붙이려고 그러거든요. 이 내용 간단하게 한번 먼저 리뷰를 해볼게요. 5월 25일 작년에 있었던 세미나는 원 API 베이직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C++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 API 툴킷들 중에 베이스 툴킷인데 이 내용보다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있는 C++ 프로그램에 몇 가지 이렇게 문장을 추가해 가지고 속도를 높이는 건데요. 요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봐주셨으면 하는 게 CPU 사용률도 100%죠. 그리고 GPU 사용률도 100%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컴퓨터를 100% 활용을 해갖고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프로그램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면은 바로 이 컴퓨터를 가지고 이거 보이는 것처럼 사람 얼굴도 알아내고 누가 몇 시에 왔다 갔는지 굳이 우리가 경비원을 쓰지 않더라도 알아낸다든지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간 차의 색깔이 뭐고 번호판이 뭔지를 알아낸다든지 그거 외에도 뭐 자동차 설계를 할 때 설계를 바꾸면 속도가 얼마나 빨리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테스트를 시뮬레이션 한다든지 그거 외에도 지금 뭐 가상현실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 암호화폐 블록체인 그리고 뭐 코로나 관련된 뭐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해요. 근데 여기서 난 GPU만 쓰겠다, CPU만 쓰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가 이 원 API의 툴을 이용해갖고 2개를 다 100% 써서 수행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9월 22일 날 했던 세미나는 오픈MP라고 하는 세미나인데요. 이게 이렇게 프로그램에 한 줄만 넣어주면 성능이 4배, 뭐 8배로 증가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디렉티브라고 그러는데, 지시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앞의 내용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은 CPU에서 돌아가요, 위에. 근데 요 가운데 부분을 GPU로 던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사실은 그 좀 어렵죠. 그런 걸 짜려면은 미리 만들고 장치를 뭐 이렇게 어사인 해내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여기에 프라그마 오픈MP 타겟이라고 하는 요 타겟문 한 줄 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컴퓨터 자원을 100% 썩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해내자. 바로 그런 부분인데 이제 드디어 이제 오늘 그 OneAPI의 머신러닝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번 작년에 세미나 할 때는 사실 제가 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하면서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 C++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이라 뭐 역시 개발자 아닌 많은 분들도 들어오셨어요. 뭐 근데 실제로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내용이라 그런 게 있구나라고 갈 수는 있지만은 뭐 깊은 관심을 갖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드디어 오늘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인공지능하고 머신러닝은 개발자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이라도. 그리고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뭔가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좋은 정보를 드리고 또 실제로 잘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이제 설날이죠. 뭐 요즘에는 가족들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 시골에 내려가면은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친척들을 보고 외가집 사람인가? 친가 쪽인가? 그다음에 사촌인가? 뭐 이게 조카인가? 뭐 이런 거 쭉 알아보고 싶을 때 우리가 구분을 하잖아요. 그런 구분을 그러니까 컴퓨터가 어떻게 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하루에 피는 담배량이네요. 담배가 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망률이나 질병률이 높겠죠. 이런 경향이 있을까? 아니면은 뭐 옛날에 뭐 처칠이라고 하는 분은 뭐 담배 피고도 뭐 오래 사셨다 그러는데 이런 게 없는 걸까? 이런 걸 알아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원래는 같은 색깔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다른 색깔로 컴퓨터가 구분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들을 머신러닝이 합니다. 이 일은 프로그램 개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드디어 그래서 오늘은 더 많은 분들하고 그 관련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저희가 세미나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세미나 내용을 준비하면서 계속 등록하시는 분들을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게 머신러닝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좀 있고,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획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실제로 코딩이나 이런 분들을 안 하셨을 텐데 어디다가 이 세미나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 굉장히 고민하고 이 자료를 만들면서도 계속 많이 좀 바꿨는데 일단은 초보자분들 그리고 머신러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만약 이제 원래 제가 목적한 바는 이 끝나고 나면 자기 랩탑이나 이런 데 안 그러면은 좀 이따 인텔 데브 클라우드 설명할 텐데 거기다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해볼 수 있으면서 간단한 것들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마 현재 많이 쓰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이 굉장히 뭐 되게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저 뒷부분에 가시면 막 이렇게 뭐 5분 걸리던 게 막 30초 안에 끝난다든지 이렇게 속도를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여러 가지 설명분들은 그냥 뭐 상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뒷부분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저거 그대로 가져왔어도 되겠다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포함해 갖고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AI하고 IT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뭐 심각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AI가 뭐냐 이거는 보통 이런 세미나 할 때마다 나오는 주제인데요. 우리 구글 신한테 물어보면은 보통 위키피디아가 나와요. 이게 인공지능이라고 또 한글로 치니까 나무위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용을 보면 뭐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자면 머신, 기계에 의한 지능이다, 인공지능은. 그렇게 나와요. 이게 철가방이 뭐냐, 그러니까 철로 된 가방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닌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뭐냐, 기계에 의한 지능이고 사람이나 동물 지능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좀 그렇고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이라고 할 때는 스스로 이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센싱하고 느끼고 그 다음에 지식을 파악하고 배우고 또 논리를 조합해내는 능력이 있는 또는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시스템, 그게 하드웨어를 포함할 수도 있고 소프트적인 시스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의 정의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저희가 자동차 이거 안에 내연기관이 뭔지 이런 거 잘 모르고 그냥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그냥 접하고 늘 속에 있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뭐 여기 이렇게 No more definition and history of AI.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이런 거 물어보지 말자. 보통 이런 세미나 시작하면 뭐 무슨 다트머스 회의에서 이 말이 처음 나왔고 뭐 겨울이 있었고 뭐 거의 망할 듯 했다가 살아났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뭐 그런 거 아셔도 좋고 근데 하여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생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인텔 홈페이지에서 따왔는데 모든 인더스트리, 헬스케어 여기서 뭐 병원균이라든지 환자 관리라든지 파이낸스에서 요번에 이자율들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뭐 새로운 상품을 몇 프로 이자율을 내놓는 것이 뭐 그 금융기관에도 유리하고 고객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찾아내고 매니팩처링에서 뭐 재고 관리부터 새로운 디자인 그다음에 뭐그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우리 화면을 정말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죠. 심지어는 인공지능 중에는 그 우리 정말 실사 화면처럼 보이는 사람 그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만든 건지를 알아내는 인공지능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생활 속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IT,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결국은 컴퓨팅 자원을 굉장히 요구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바꾸는 세상 속에서 결국은 IT 인더스트리가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IT에 대해서 개발을 해보고 머신러닝 그러면 AI도 있고 머신러닝도 있고 요즘에 딥러닝도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인공지능 시스템, 인공지능 그 뭐 센싱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인공지능을 강인공지능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결국 이렇게 해갖고 뭐 인간을 초월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터미네이터 영화처럼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약 인공지능이라 그래갖고 결국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둑을 잘 두긴 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거일 뿐이고 인간을 초월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걸 구현하려고 하는 방법이나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통계적 기법 여기서 뭐 리그레션, 회귀라든지 구분이라든지 클러스터링이라든지 이런 기법을 써서 하는 거를 머신러닝이라고 불러요. 러닝머신 아닙니다. 러닝머신은 우리 저기 뭐 헬스장에 있는 거고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데 이 머신러닝 중에 사실 신경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신경망, 그 심층 인경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경망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을 딥러닝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하나의 큰 바운다리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가 시골에 가서 친척들을 만났는데 뭐 여러 가지 이게 누구지 하고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이거를 입후문을 가지고 여러 개를 해가지고 이게 뭐 내가 전에 봤나 안 그러면 뭐 키가 큰가 뭐 성이 나랑 같은가 이런 여러 가지 문장을 가지고 그 룰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고 저라는 얼굴을 갖다가 이제 인식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뭐 눈과 눈의 폭은 얼마고 뭐 이렇게 하고 사진을 인식했을 때 좋을 텐데 이거를 제가 옆으로 이렇게 돌면 이 사진에는 또 이 폭이 달라지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고개가 옆으로 돌았는가 그 이품을 또 해가지고 뭐 30도 돌았을 때는 얼마 이렇게 다 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 장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컴퓨터가 그거를 마치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들자. 뭐 이렇게 한 개념이 이제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설명하거나 풀 수 없는 문제인데, 근데 정확하게 머신러닝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몬티올 문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자분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혹시 네. 몬티올 문제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뭘까요? 제가 좀 낯선 것 같은데. 그래요. 여기 네. 우선 이게 실제로 그 미국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쇼 진행자가 네. 몬티홀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Let's Make a Deal이라고 하는 쇼였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문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1, 2, 3번. 근데 그 중에 한 문에는 그 캐딜락인가 하여튼 좋은 자동차가 있고 이거 찍은 사람 맞추면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문에는 여기 연소나 안 그러면 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앞에 이렇게 1, 2, 3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걸 택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첫 번째 문이요. 1번 문이요. 네. 근데 이제 1번 문을 택했는데 사회자가
3번문을 이렇게 열면서 보여줬어요. 네. 그랬더니 꽝이에요. 네네. 사회자는 물론 당연히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네. 3번문을 열었겠죠. 근데 거기서 드립니다. 2번으로 혹시 바꾸시겠습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바꾸실래요? 그러면. 저는 고집이 있거든요. 네. 1번 그대로 가겠습니다. 근데 1번하고 2번하고 결국은 같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만약에 이 게임을 네. 그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출연자가 와서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10번, 20번 쭉 하다 보면은 어디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결국은 같다? 아니면 어떠세요? 그러게요. 같을까요? 예, 그래서 네. 이거를 이렇게 실제로 이제 이게 뭐 세미나뿐 아니라 이게 그 유튜브에서 몬테리오라고 치면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설명하신 분들도 많고, 근데 여기 이제 그 뭐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이렇게 요 영화 21이라는 영화인데 케빈 스테이시인가요? 이분 있고 이게 미국의 아주 그 수재들이 하는 대학의 그 교수인데 여기서도 세 개의 문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이 지금 드렸던 문제를 냅니다. 근데 뭐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풀어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도박장에 가서 아마 도박장을 그 뭐 이렇게 한다 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 영화에서도 DP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몬티올 문제라고 해서 이렇게 푸는 시리즈 중에 하나가 들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뭐 그 미국 내에서도 통계학자들이나 이렇게 서로 많이 논쟁이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뭐 우리 저 한글판 나무위키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바꾼 스위치 전략 바꾸는 게 더 유리하다고 얘기돼 있는데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이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 있네요. 요게 이제 요 프로그램이 뭐냐면 그 실제로 이제 그 여기 만들어 가지고 여기 문을 연 경우 차 맞는 경우를 만들어서 실행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퍼시스턴트 스트래티지는 지금 이제 사회자분처럼 그대로 있는 거, 그다음에 웨이버링 스테이지는 바꾸는 거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봤는데 여기 이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려서 요번에 한 10번만 해볼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10번을 실행을 해보면 예, 그대로 스테이 한 사람은 한 번 이겼고, 그 다음에 바꾼 사람은 9번 이겼네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볼까요? 요번에 스테이 한 사람은 3번 이겼고, 아닌 사람은 7번 이겼네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돌려볼까요? 4번, 6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부족하니까 100번을 한번 돌려볼까요? 100번을 돌리면 33번하고 67번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요번에 1000번을 한번 돌려볼까요? 340번or 650번 정도 나와요. 어떤 느낌이 되세요? 10,000번을 한번 돌려볼까요? 이 프로그램이 맞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지. 일부러 이렇게 짠 거 아니고요. 10,000번을 돌리면 3,000번하고 뭐 7,000번 정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서 결국은 바꾼 사람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러게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네. 데이터를 보고 내가 그 통계학적 뭐 이게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바꾸는 게 낫겠다고 배울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컴퓨터도 데이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보통 여기까지는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말고 쭉 더 나아가서 문이 그러면 4개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됐을까? 그죠? 문이 4개였을 경우에 그대로 스테이 한 사람하고 바꾼 사람하고는 이제 문을 하나 열어줬어요. 네. 그러면 이제 문이 2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때도 바꾸는 게 나을까요? 안 그러면은 그냥 느낌상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보면 보면은 이게 당연히 4분의 1이겠죠. 스테이 한 사람은 2,500개. 그다음에 스테이 하지 않은 사람은 조금 더 높게 나와요. 8분의 3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또 그 문을 한 번 더 열어주면서 결국 이제 처음 상황처럼 하나만 남게 하면 이번에는 그 스테이 한 사람은 4분의 1, 그다음에 스테이 하지 않은 사람은 4분의 3을 먹게 돼요. 네, 뭐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기계한테도 컴퓨터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근데 정확하게 이게 머신러닝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약간 재미를 위해서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하고 지금 요 파이썬 프로그램은
그 노트북.com 커뮤니티라는 데서 제가 짠 건 아니고 이제 빌려왔고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시험 보면 보통 그 고치면 틀리나요? 안 그러면 그대로 한 개 맞나요? 안 그러면 고치는 게 지금 요 논리라면 네. 그 바꾸는 게 낫죠. 네네네. 근데 다릅니다, 경우는. 왜냐하면 아. 여기는 그 다 알고 있는 사회자가 알고 열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고치는 거는 네네. 처음에 맞는 게 정말 4분의 1로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자기가 그걸 선택할 때도 나름대로의 어떤 네. 이게 더 높다고 찍은 거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이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복잡 미묘한 상황을 컴퓨터가 하도록 이제 좀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그 논리적으로 설명을 위한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supervised, unsupervised, reinforced 이거 말고 뭐 semi supervised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supervised는 이제 지도 학습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비지도 학습, 그다음에 강화 학습이 있는데 지도 학습은 이게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수학 점수가 몇 점 나온 사람들은 물리 점수가 얼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어느 날 새로운 학생이 왔는데 물리 점수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수학 점수만 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일반적인 학생의 경향을 보고 이 새로운 학생이 85점을 수학을 받았다 그러면 얘는 물리 뭐 70점 이상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뭐 회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구분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거는 그런 거죠.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조카인가 사촌인가 이런 거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해내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리그레이션은 그러면 세뱃돈을 2만 원을 줄 것인가 5만 원을 줄 것인가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뭐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수학적 논리들이 들어있어요. 그거 말고 언스포바이즈드는 이제 뭐 비지도 학습인데 여기는 클러스터링이라고 해서 이제 군집화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차원 축소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뭐 여기까지 기계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딥러닝 부분은 오늘 주제 제외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부분도 강화 학습 부분도 오늘은 언급을 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가 그 머신러닝 수업이나 이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가볍게 하고 사실 그거를 돌릴 수 있는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수학 때 통계학 부분을 제일 싫어했던 게 제일 뒤에 나오기도 하고 계산을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계산하다가 하나만 틀려도 틀리게 되고 뭐 분산이다 뭐다 너무 복잡했죠. 근데 지금 그걸 컴퓨터로 다 해주니까 예전 같은 상황에서 그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보시고 이제는 논리만 알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계산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상황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 인텔의 이런 인텔 익스텐션 for scikit-learn이라고 하는 이제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다큐멘트가 있고요. 또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인텔에 그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AI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많이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데모에서 보여드릴 텐데 깃허브에 보면 인텔 소프트웨어 데모 프로그램들을 다운로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가져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엔터 치면서 상황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머신러닝이 이런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뭐 그런 거 이렇게 감만 오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보면 그러기 전에 이제 몇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결정 경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외가 쪽 사람들은 키가 크니까 그다음에 친가 쪽 사람들은 키가 작으니까 얘가 뭐 조카가 왔는데 얘가 뭐 175 이상이면 뭐 얘가 외가 쪽 사람일 확률이 높다. 그때 175가 결정의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 결정 바운더리 이런 걸 찾아내는 거다. 이렇게 뭐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트릭스라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막 길게 많이 설명을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스케일의 척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회자님한테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3 더하기 7은 10 맞죠? 네. 항상 그럴까요? 항상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사실 그게 맞는데 네. 이게 지금 여기 초상권 때문에 얼굴은 뭐 안 나오지만은 여기 3번 선수가 있고 7번 선수를 더하면 10번 선수가 될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 수가 없네요. 그죠? 네. 위에 있는 3 더하기 7하고 밑에 있는 3 더하기 7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숫자를 하더라도 그 숫자의 의미나 이게 뭐 계산 가능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 밑에 있는 이 3은 하나의 이름에 불과해요. 그래서 뭐 노미널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올림픽 메달에서 1번, 그러니까 금메달이 2번, 3번 더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럼 1이 2 더하기 3보다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오디날, 그러니까 뭐 순서 척도에 의한 부분. 그리고 온도 같은 거는 우리가 0도에서 100도는 물이 어는 거랑 끓는 사이를 100km 나누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터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몸무게 이런 것처럼 더하고 빼고 할 수 있는 이런 숫자들이 있어요. 이런 숫자들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머신러닝이 추구하는 게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남자는 0, 여자는 1이라고 했을 때 0이냐 1이냐 0.5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 이 0, 1은 더할 수도 없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이름에 불과하거든요. 우리가 결국 알아내려고 하는 게 그런 것인지 여기 이제 보시면 so what do you want to know? 그래서 그 알고 싶은 게 그 뭐 축구냐 야구냐 이런 하나의 뭐 명목적인 어떤 그 명산지 아니면은 요번에 물가가 얼마 오를 거냐 뭐 0.3%냐 뭐 5%냐 이런 숫자를 알고 싶은 건지에 따라 가지고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있고, 지도학습에는 뭐 지금 이제 리니어 리그레이션, 선형 회귀도 있고, 로지스틱 회귀도 있고, 그다음에 결정 트리도 있고, 뭐 나이브 베이전도 있고, KNN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건 이제 그 알고리즘의 이름입니다. 이것들이 다 아까 얘기했던 구분이나 안 그러면은 뭐 내가 이번에 마케팅을 뭐 1,000만 원어치 하면 물건을 얼마나 팔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 말고 클러스터링,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아 쟤는 좋은 사람 같아, 이 사람은 좀 이상해, 이렇게 구분을 스스로 하잖아요. 근데 그 알게 모르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사회적 현상도 그런 식으로 군집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가 어떻다는 답은 사실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비지도 학습이 있는데 그런 것들 부분을 이제 현재 그 머신러닝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보면 그 선형회계 같은 건 이래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미국 영화 만드는데 버젯이 이렇게 들었는데 실제로 성공한 케이스들 이렇게 몇 가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처음에 돈을 많이 쓴 영화가 돈을 많이 버는 경향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뭐 이걸 모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걸 찾아내면 내가 요번에 마케팅 펀드를 얼마를 만들었어요. 제작자들을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아 그러면 얘는 얼마 이상 벌면 성공한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이 선을 찾아내자는 거죠. 그게 이제 선형회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선형회귀는 X와 Y 사이에 이런 식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는 그 Y0, 그러니까 W0와 W1을 찾아내기만 하면 그럼 요게 이제 만약에 정말 확실하다면 내가 다음번에 돈이 얼마 없어서 요 정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이 정도 벌었다 그러면 아 대박 난 거다 이렇게 막 볼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한 것보다는 적게 벌었다 하더라도 이 예산에서는 굉장히 많이 번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이렇게 수학적 모델로 보고 각각 이 선에서 떨어져 있는 그 양들을 다 더해봐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선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니까 더하면 0이 돼버리잖아요. 최소화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제곱을 해가지고 그러면 다 양수가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분시키면은 그 최소값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 최소화시키는 선의 기울기랑 절편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짤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짜가지고 여기에 뭐 평균이 얼마고 공분산이 얼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나누면은 아까 기울기는 얼마고 절편이 얼마 나온다. 이걸 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머신러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을걸요. 근데 그 사이킷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from scikit-learn 해갖고 이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임포트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데이터 해갖고 한 줄만 넣어주면 뒤에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싶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짤 필요 없이 해당되는 알고리즘을 가져와서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알고리즘을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세트들이 있는데 사이킷런이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그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하는 거죠. 이제 이 니어리스트 네이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구분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좌표값이 어떻고 뭐 제곱을 곱하고 이런 거 이제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이제 보면 이게 옆에 있는 거 하나 기준일 때는 어떻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해보는데 실제로 여기서
이걸 다 계산한, 나머지 코드들은 다 그림을 그리기 위한 코드들이에요. 뭐, 파란색으로 칠해라, 뭐 이런 식으로. 요거 한 줄이면 되거든요. 물론 요 앞에 임포트 해옵니다. 그러니까 그 수학적 계산이나 컴퓨터가 판단을 시키기 위해서 예전에 해야 되는 수많은 계산들 필요 없이 데이터 주고 한 줄만 가져가면 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이것만 알면 돼요. 아, KNN은 뭐 하는 데 쓰는 거고, 리그레이션은 뭐 하는 데 쓰는 거고, 이런 것만 알면 데이터 붙이면 되죠. 그래서 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리니어하고 좀 다르게 0인가 1인가 뭐 이런 거 찾아낼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결정 트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서포트 벡터 모식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여기 다 용도가 있는데 이제는 이걸 여기서는 뭐 전기 분포를 가정하고 뭐 이런 거 다 일단은 잊어버리시고, 서포트 벡터 모션은 이런 데 쓰는 거, K-means 클러스터링 이런 데 쓰는 거, PCA 주성분 분석 이런 데 쓰는 요 정도만 알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거기다 집어넣고 컴퓨터가 돌리게 놔두면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from cycler linear로부터 모델 임포트 했고 로지스틱 레그레이션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밑에 데이터만 주면 자기가 옵니다. 그 안에 무슨 논리가 있고 수학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모르셔도 돼요. 물론 나중에 잘 쓰기 위해서는 그걸 이해하고 해야 되지만 일단은 쓰실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학적인 거 잊어버리시고 용도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마치 내가 사람들 많이 놀러 갈 때는 관광버스를 타면 되는, 관광버스를 빌리면 되고, 나 혼자 놀러 갈 때는 조그만 차를 빌려서 그 차가 안에 뭐 엔진이 어떻고, 내연기관이 어떻고, 뭐 전기차는 어떻고, 이런 거 다 우리 알 필요 없잖아요. 그냥 운전하고 원하는 데 가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필요한 알고리즘이 뭔지를 아시고, 그 불러다가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러면 다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해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요. 이 과적합이란 게 뭐냐면 이런 점들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직선 하나를 구해갖고 가면은 대충 되는데 이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내가 선을 찾아내겠다. 그래갖고 뭐 8차 방정식을 만들어 찾아내면은 마치 여기선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새로운 점을 알고 싶을 때는 이 잘 못 맞추거든요. 그럼 과적합을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퍼 파라메터라 그러는데 혹시 사회자분한테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세 각이 다 직각인 네. 삼각형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삼각형인데요. 예, 다 세 각이 직각이에요. 삼각형인데 세각이 90도 네. 직각이요? 저는 안 될 것 예. 같은데. 사실은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건데요. 네. 이 지구를 보면 북극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동경 0도랑 90도에 이렇게 두 줄을 내리고 동경 90도에서 그 적도 라인에 있는 사람은 받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하고 그다음에 여기 쪽에 그 있는 사람은 다시 이렇게 하면은 이 세 포인트에서 다 직각을 이루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것들은 삼각형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존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존재할 수 없는 삼각형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 있는 이 점과 두 점 사이에 그런 공간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는 평면이 아니라 데이터들끼리 이루어지는 어떤 수학적 공간이 다르다 그러면은 그 두 양쪽의 거리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보는 그런 거리로 잴 수도 있고 이런 다른 그 공간의 거리로도 잴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이퍼 파라메터라 해갖고 요번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 이 두 점 간의 거리를 재는 지금 요 두 점 간의 거리는 직선으로 재면은 얼마 안 되지만 요 그래프를 따라 재면은 꽤 먼 거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잴 수도 있고 실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지구 위에서 돌아가는 요 거리가 맞는 거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아까 그 뭐 리그레이션을 돌릴 때 요 거리를 기준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요런 거리를 기준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바꿔가면서 돌려봐서 답은 잘 맞추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A가 맞다가 아니라 요 학생들 시험 문제나 안 그러면 뭐 중고등학교 때 성적이 40, 50대 이 사람 소득 수준하고 뭐 연관이 있을까? 이런 거 알아볼 때는 정규분포를 하는 게 훨씬 잘 맞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맞는 그런 것들 찾아내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이퍼 파라메터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번을 계속 해보면서 지금 내 케이스에 맞는 예를 들면 뭐 많이 나오죠. 은행에서 그 카드 신청한 사람 해줄 때 누구 이 사람을 신용한도를 얼마나 줄 거냐 이런 것들도 그 은행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 데이터 중에 가장 잘 맞는 거는 어떤 걸 쓰는 거더라.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카드 값이 잘 되는 사람과 카드 값을 연체시키는 사람들 간에 그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은 거기에 맞는
그런 것들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경험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돌려봐야 되니까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 사이클런을 돌릴 때 인텔의 익스텐션을 쓰게 되면 수행 속도가 뭐 모듈에 따라서는 뭐 1000배도 빨라지고 또 뭐 몇 배도 빨라지니까 굉장히 이제 유리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뭐 이렇게 그 알고리즘을 구출한다는데 요 일은 전체 한 30%밖에 안 되고요. 그 앞에 데이터 준비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사진을 준비했는데 어떤 사진을 찍을 때 앞에 뭐 점이 껴가지고 다 노이즈가 들어갈 수도 있고 날짜 데이터를 봤는데 저쪽에서는 연월일로 하는데 이쪽에서는 월일연으로 하고 뭐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맞춰주고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저희가 포커스하고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의 속도를 높이는 일을 이제 지금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머신러닝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고 그리고 조금씩 해나가면 되고 늘 쓸 수 있는 우리들의 호기심을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인텔 원 API가 여기에 도대체 무슨 공헌을 하고 있는가 그 얘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선 원 API 자체가 아까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가면서 굉장히 많은 컴퓨팅이 요구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계산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하는 계산, 은행에서 뭐 이자율 계산하거나 안 그러면은 뭐 출입, 그 입출금, 또 뭐 잔금 더하고 하는 계산은 스칼라 계산이라 그래서 하나씩 더하는 계산이에요. 그런 계산은 CPU가 잘해요. 근데 여러 개를 묶어서 계산하는 벡터 계산은 GPU, 뭐 CPU도 물론 잘하지만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덩어리로 매트릭스로 행렬로 계산하는 경우는 뭐 GPU, CPU, 뭐 FPGA 다 잘하면 FPGA가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계산 종류별로 실제로 잘하는 그 장치가 다르니까 CPU 할 때는 C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GPU는 뭐 오픈CL이나 쿠다로 하고 그 다음에 FPGA 할 때는 뭐 VHDL이나 베릴로그를 쓴다. 이걸 한 사람이 다 배워서 하기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원 API를 넣어가지고 요거 하나로 하면 다 계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의 뭐 버추얼 레이어를 그러니까 뭐 추상적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걸 쓰면 된다. 그래서 요거로 한 코드로 모든 플랫폼에서 다 쓰자고 하는 게 원 API인데 지금 원 API가 2023년에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새로 나온 부분들이 다양한 새로운 명령 세트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툴킷은 베이스 툴킷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툴킷이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 AI 애널리틱스 툴킷에 포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베이스 툴킷에서 CPU, GPU, FPGA 등을 다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파이썬도 C로 짜거나 뭐 다른 어떤 언어로 짜는데 그 언어가 이런 툴킷에 의해서 가면 우리는 파이썬을 쓸 때 파이썬이 예전에는 파이썬 성능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그 파이썬 위에 저희가 이 원 API로 장치한 이 부분을 추가를 해가지고 CPU, GPU를 또 뭐 마음대로 쓰면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여기서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 API 툴킷이 기존에 알고 있는 일들을 더 빠르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오늘은 그 API 킷 중에 판다스라든지 넘파이, 사이파이, 사이클런에 대한 부분이 주로 커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 API가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인텔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까 사이클런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텔에서 익스텐션을 만들었어요. 이게 그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성능이 있는지 요거 이제 끝나고 나면 저희가 데모를 통해서 실제로 얼마나 빨라지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사이클런은 무료 소프트웨어고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보면 뭐 여기 회기는 어떻게 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떻게 하고 회기 어떻게 하고 그래서 설명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이거 자체만 해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툴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현업에서도 쓸 수 있는 좋은 툴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모듈들을 인텔이 가져와 가지고 지금 이 작은 노트북에서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굳이 물론 이제 문제가 크고 그러면은 비싼 장비들을 써야 되죠. 클라우드를 쓴다든지. 근데 그렇지 않고 웬만한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최적화를 시켜놓은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 많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 데스트 베이스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지 이게 다 모듈들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엘라스틱 넷이라든지 여기 K-민즈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클러스터 군집합 알고리즘 이름이고 아까 있던 KNN 클래시파이어도 있고 이렇게 라쏘 뭐 리니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다 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다 어떤 목적은 구분하거나 안 그러면 예측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인데 그걸 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나왔던 거죠. 그 중에
31가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31가지를 그 인텔에서 최적화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무료로 쓸 수 있도록 내놨거든요. 근데 그럼 쓰는 법이 어렵냐? 아까는 그냥 한 줄만 쓰면 된다 그랬는데,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만 넣으면 되는데, 이건 뭐 기존에 썼던 걸 바꿔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처음에 파이썬을 돌릴 때 이렇게 명령어 라인에서 scikit-learn extension을 쓰겠다라고 지정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프로그램에서 요거 2줄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 앞에 그 원래 프로그램 위에다가. 그래서 나는 익스텐션을 쓰겠다. 요렇게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안에 코드는 완전히 똑같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언패치를 하면은 나는 원래 그러니까 인텔 익스텐션을 쓰지 않고 그 오리지널을 쓰겠다. 요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뭐 별로 어렵진 않은 거죠. 내가 서포트 벡터 머신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쓰겠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씩 지정해서 가져올 수 있고 전체 통째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옵티마이즈된 부분이, 그다음에 아까 31개가 있다 그랬는데 그 31개가 뭔지 알고 싶으시면 그 파이썬 문장에 저렇게 넣으시면 디스플레이가 다 돼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패칭하는 순서가 맨 위에 그 익스텐션 부분을 내가 가져오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패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쓸 모델을 패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줄이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그 성능이 증가되시는 걸 보면 이 2줄을 넣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걸 아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 프로그램에 짜신 다음에 쓰시기 싫으면 요거 여기 앞에다 멘트로 막아놨다가 필요할 때만 쓰셔도 되는 거죠. 결과는 항상 이제, 그러니까 시간은 빨라지는데 결과는 똑같이, 연산 결과는 똑같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하고 리그레이션, 뭐죠? 그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2가지 케이스를 보면 실제로 이렇게 뭐 고양이냐, 개냐, 뭐 이런 것들을 그 알고 싶어하는 그 카테고리를 나누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있고, 디스크리트라고 그러죠. 이산이 돼 있는 거고, 그러지 않고 얼마가 나오느냐. 내가 2시간을 공부하면 뭐 수학이 뭐 75점, 3시간을 공부하면은 85. 물론 이제 뭐 공부의 뭐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숫자를 알고 싶을 경우에는 뭐 리그레이션을 쓴다. 그런 얘기고요. 그 리니어 리그레이션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실제로 어떤 그러니까 수학적 배경이 들어있는지는 최소화시키는 것들을 찾아내갖고 이거를 미분했는데, 우리는 그런 건 잊어버리고 여기서 scikit-learn 리니어 모델에서 임포트 시킨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그거 가져온 걸 이렇게 클래스로 만든 다음에 내 원하는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죠. 요 뒤에 제곱하고 뭐 나눠주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에서 다 합니다. 나는 요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scikit-learn을 이용할 경우에는 요것만 할 수 있는데, 요 위에 2줄이 안 들어간 케이스는 예를 들어 뭐 100초 걸렸는데 그거를 위에 2줄을 넣고 CPU가 그냥 엄청 효율적으로 돌아가지고 뭐 100초 걸리던 게 뭐 5초 안에 끝난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이션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인데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혹시 그 사회자님, 그 친구분이나 네. 이 사람들 중에 뭐 자기도 알게 모르게 뭐 약을 올리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점점 화가 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넘어가니까 갑자기 뭐 화를 낸다. 뭐 친구 아니라도 직장 상사도 네. 있을 수 있고, 네. 동료들 있을 수 있고. 그런 케이스들 혹시 있으셨나요? 가끔 만나죠, 그런 분들. 네. 네.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을 피할 수가 없어.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 예를 들면 저희 집사람처럼 네.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 케이스. 그랬을 때 내가 어디까지 약을 올려면 될 수 있는가, 네. 이거를 한번 알아보고 싶지 않나요? 너무 알고 싶어요. 알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문제를 수학적으로 풀고 싶은 모양이에요. 예를 들면 이쪽에서 그 여기 뭐 노드가 아마 그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하면 거기 나오는 어떤 뭐 뭉치 뭐 혹 같은 것 같은데, 거기에 몇 개 있을 때는 대부분 사는데 몇 개 이상이 되면 죽는 케이스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거 이제 이렇게 딱 직각이 된 뭐 가우스 함수라고 해서 뭐 그런 거로 풀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미분이 안 되거든요. 최적화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직선으로 연결되는데 그런 함수를 찾아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요 이제 베타 값들을 조절을 하면 요게 느긋하게 내려오는 선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거의 직각하게 내려오는 선도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찾아내갖고 내가 그동안 그 약 올렸던 시간이 1시간이었던 경우, 1시간 반이었던 경우, 2시간 반이었던 경우, 3시간 반, 그 다음에 5시간이었던 경우, 6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몇 번일 경우에 그 사람이 화를 내는구나. 뭐, 이게 사실 좋은 케이스는 아닌데,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걸 수학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키가 175가 넘는 쪽은 외가 쪽 사람들이 많고 175가 안 되는 사람들은 친가 쪽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그 컴퓨터 시스템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주는 이제 함수를 찾아낸 거고, 요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근데 그것도 요 뒤에 우리는 로그도 모르고 지수도 몰라요.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단지 우리는 요 각도를 어떻게 만들어가 하는 거를 가로 옆에다가 여기 보면 요런 거에다가 이제 이게 뭐 C를 내가 5를 넣었다, 페널티를 뭐 5를 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넣어보고 돌려봐서 제일 잘 맞는 걸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저기 뭐죠, 이렇게 우리는 수학적 배경 지식 없이, 그러니까 뭐 그걸 사실 알아야 여기서 뭐를 페널티를 뭘 넣는 게 좋은지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시작은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 케이스를 바꿔가면서 의미를 좀 파악해낼 수 있는 거죠. 이 머신러닝 쪽은 이런 거를 자기의 의미를 파악하기 좋은 반면에, 신경망을 쓰는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나오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뭐라 그러죠? 그 해석 가능한 그 딥러닝에 대해서도 좀 연구가 많이 되고 있죠. 그 KNN, K Nearest Neighbor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꽃집이 있는데 손님이 좋아하는 꽃은 이 꽃이에요. 근데 그 꽃이 요번에 입고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손님 오면은 뭐를 추천하는 게 좋을까? 비슷하죠. 근데 이것도 비슷하죠. 이건 안이 비슷하고, 이건 바깥이 비슷하고. 그래서 어느 걸 더 비슷하다고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문제. 그래서 이걸 하나의 그 카테고리로 묶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것도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색깔을 우리가 RGB 값으로 수량화 시킨다든지, 이 모양을 수량화 시켜가지고 그 독립 변수로 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결정되는 종속 변수를 뭐 A라는 종류, B라는 종류 이렇게 내갖고 이제 돌 수가 있어요. 레이블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 수 있는데, 이것도 그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수학적 논리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두 줄 쓰고 빨리 하기 위해서 인텔 익스텐션을 이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사이클런에 원래 있는 모델을 가져온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이버를 3개로 해보면 어떠냐, 5개를 해보면 어떠냐, 6개를 해보니까 여러 개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꽃집은 이게 네이버가 6개일 때가 제일 잘 맞더라, 뭐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6개를 적용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한 번 돌릴 때마다 이렇게 뭐 하루 걸린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익스텐션을 써가지고 그거를 20배를 빨리 해서 1시간 만에 끝난다. 그러면은 3으로 돌려보고, 5로 돌려보고, 4로 돌려보고, 그 다음에 작년 데이터나 보고, 올해 데이터,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금 뭐 이거는 마치 머신러닝 수업처럼 그 리니어 리그레이션하고 K 니어리스트 네이버의 어떤 차이,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피팅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트레이닝이라고 그러는데, 요거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니어리스트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때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데 나중에 판명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든지, 이런 뭐 메모리 인텐시브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지금 데이터가 50만 건이 있어요. 이 중에 한 40만 건을 아까 기울기를 알아내는 용도로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데이터는 그게 진짜 맞나용으로 이렇게 나눠서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나누는 작업도 굉장히 인력과 노동을 많이, 그리고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작업인데, 그 작업을 여기 인텔 익스텐션 사이클런에 들어가 있는 모듈을 써가지고 아주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빠르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자료 뭐 공유되는 걸 보시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머신러닝에 대한 설명을, 그러니까 머신러닝이 뭐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컴퓨터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뭔가를 뭐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의 그 논리를 찾아내고 그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해주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런 시스템을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 그 머신러닝이 마치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의 내부 내연기관 구조를 몰라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머신러닝 안에 어떤 수학적 논리가 들어있는지를 알 필요 없이, 이런 경우에는 리그레이션을 쓰면 되겠구나, 이제 그거를 아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여행 갈 때는 관광버스를 타고 혼자 놀러 갈 때는 내가 내 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요럴 때는 리그레이션을 쓰고, 리그레이션은 이런 경우에는 뭐 PC의 주성분 분석을 쓴다든지, 그것만 알고 그럴 경우에 들어가서
물론 이제 그걸 잘 쓰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수학적 지식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이퍼 파라메타를 어떤 걸 넣는 게 좋은지는 판단하기 위해서 더 필요하겠지만, 일단 시작은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주 뭐 혼자서 엄청 이제 바쁘게 많이 해왔는데, 이제 이걸 데몬스트레이션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데모에는 이게 저희가 처음 이걸 시작할 때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이 내용,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냥 뭐 다 알고 있는 얘기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머신러닝이 생소하신 분들한테는 그래? 그리고 저렇게 정말 쉬워?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파이썬하고 설치하고, 그다음에 사이클런을 설치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이제 이걸 자기 노트북이나 컴퓨터에서 설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거나, 근데 나는 뭐 그게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텔의 아이디를 받아가지고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자기가 코드를 직접 짤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시중에 뭐 책들을 많이 사면은, 요즘에는 책에 나와 있는 코드들을 또 받아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인텔에서도 제공하고 있는 샘플 코드들이 많이 있어요. 깃허브에. 거기에 대한 부분. 그런데 깃허브 명령어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뭐 보여드리거나 그러진 않고요. 요런 깃허브 사이트가 있으니까 받아보셔라. 그 다음에 뭐 데브클라우드에는 아이디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시작할 수 있다. 거기서 주피터 랩을 뭐 어떻게 찾아서 실행하시면 된다. 그다음에 자기 랩탑에서는 어떻게 된다. 요런 이제 설치와 작업 준비, 그다음에 샘플 코드 준비하는 내용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실제로 이제 인텔 익스텐션을 쓴 경우하고 쓰지 않은 경우를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실행해가지고 시간 차이를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거 쓰면 좋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데모를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데모를 준비하고 제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미나를 기획하면서 실제로 이제 등록하신 분들을 계속 많이 모니터링을 했는데, 운영이나 기획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실제로 머신러닝을 뭐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넓은 스펙트럼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이제 좀 익숙치 않은 초보자분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저희 이 데몬스트레이션에서는 실제로 혼자서 이걸 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아쉽게도 뭐 윈도우 기준입니다. 그래서 맥이나 다른 거 쓰는 분들도 다시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리눅스나 뭐 그래도 아마 이 기준을 따라서 오시면 같이 따라가는 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파이썬이나 뭐 사이클런을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데브 클라우드가 있는데요. 이 데브 클라우드의 아이디를 만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오늘 보여드릴 코드를 포함해서 다른 코드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볼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샘플 코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운로드 깃허브로부터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정보도 알려드리고, 근데 이제 요런 내용까지는 실제로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일일이 직접 하는 걸 보여드리기보다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화면 캡처 한 거 위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오늘 이 세미나가 나중에 유튜브하고 올쇼 TV 아마 지난 세미나 다시 보기에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 중에 본인이 뭐 굉장히 익숙해가고 파이썬이나 이런 분들을 잘 쓰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스킵해 가면서 실제로 샘플 코드 받고, 그 다음에 익스텐션을 패치시켜 갖고 쓰는 부분,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나머지는 직접 혼자서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요거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면서 자기 랩탑을 설치하거나, 안 그러면 데브클라우드에 아이디를 만들어가면서 하시면 될 거예요. 유사한 컨텐츠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걸 참고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요 내용은
그 사이클런의 인텔 익스텐션을 가지고 속도 증가를 직접 한번 보게 되는 그런 내용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실제로 이제 샘플 코드가 굉장히 많이 빨라지거든요. 뭐 코드에 따라서는 뭐 50배, 80배 뭐 이렇게 빨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걸 한번 느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직접 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면 우선 뭐 자기 랩탑이나 뭐 컴퓨터에다가 이제 파이썬을 이제 깔아보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이 python.org에 가면은 다운로드 받았고 설치하면은 뭐 이거는 사실 큰 저기는 아니에요. 그냥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았고 설치하면 되는데 문제는 보통 여기서 다운로드 받는 게 최신 버전이거든요. 지금 2023년 1월 기준으로 그러면 3.11인데 3.11은 그 인텔 익스텐션하고 그 잘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3.9 이하를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낮은 버전을 쓰시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굳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나콘다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뭐 아나콘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뭐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다운로드에 이렇게 설치 파일이 있으면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이게 풀리면서 기본적인 정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선스에 대한 동의, 그리고 이제 뭐 혼자 쓸 것이냐, 안 그러면 그 시스템에 있는 여러 사람들 같이 쓸 것이냐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어디다가 설치할 거냐, 폴더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요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처음에 이제 자기 거 패스를 넣는 걸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여기 그 저기 뭐죠 그 레코멘드 되는 거를 뭐 하셔도 되는데 보통 여기서 그냥 가셔도 그 가상 환경에 필요한 변수들은 그냥 다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쓰시면 인스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톨 하시고 나면은 그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게 그저 화면에 저 메뉴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걸 클릭하고 나면은 이렇게 설치된 내용들이 보입니다. 보이실 때 주피터 랩이 있고 주피터 노트북이 있는데 그 뭐 저는 이제 주피터 랩을 쓰시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주피터 랩을 쓰시면 이게 뭐 제 랩탑에서 이제 캡처한 건데 실제로 이렇게 파이썬에 대한 이제 부분도 오고요. 근데 이게 설치될 때 인텔 익스텐션 for scikit-learn이 포함돼서 설치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더 설치되어야 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터미널을 클릭해갖고 터미널을 통해서 뭐 기시나 이렇게 하고 직접 받으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노트북이 설치돼 갖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 보이는 그 인텔 익스텐션을 가지고 이제 익스텐션 for scikit-learn essential 뭐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준비는 끝납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게 아니고 나는 전에 쓰고 있었는데 요거만 그 인텔 익스텐션 for scikit-learn만 따로 설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구글에서 쳐보면 이렇게 뭐 찾을 수 있는 URL들이 연결되게 되는데 클릭해서 보면 거기 정보들이 있습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인텔 scikit-learn만 설치하는 이제 방법이 뭐 PIP로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컨다 포지 채널이나 인텔 채널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PIP로 설치하는 케이스 보면 요 앞에 environment 액티베이트 시키는 부분인데 이거는 자기 환경에 따라서 뭐 실제로 이제 그 액티베이트 시켜야 될 필요도 있는 경우에는 하시고 아닌 경우에는 그냥 바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IP 인스톨 치면은 인스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 뭐 빙빙 돌아가면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 방법이 있고 컨다 클라우드로부터 받는 방법인데 클라우드 쪽에서 이제 컨다 포지 채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버전을 3.9로 이렇게 이제 스페시파이 해줘요. 왜냐하면 3.10 이상이 됐을 때 서포트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새로운 인바이런먼트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이제 기존 인바이런먼트에서 바로 쓰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지 않고 이제 컨대는 인텔 채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이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니까 이 명령은 그대로 가져가서
입력하시면 이렇게 빙글 체크하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메인 채널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직접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어렵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이 명령어를 캡처하셔가지고 그대로 가져가서 이제 콘솔에 설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셨는데 샘플 코드가 따라오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GitHub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그 인텔 소프트웨어 GitHub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을 가서 이제 클릭을 해보면 실제로 인텔 소프트웨어 GitHub 이게 이제 지금 1월에 있는 이제 모양이 이런 모양인데 거기 머신 러닝 유징 원 API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실제로 이렇게 이제 클릭해 보시면 예, 이렇게 안에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GPU 활용하는 부분도 오늘은 CPU 부분까지만 할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URL이 나오거든요. 이 URL 가지고 GitHub 를 이용해 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요 디렉토리 내용들이 그대로 오니까 그리고 요 안에 실제로 이제 주피터 노트북 파일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테스트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샘플 코드 다운로드 받는 거. 그리고 이제 샘플 코드 실행하시는 거는 만약 그래서 샘플 코드를 다운로드 받았어요. 저는 이제 GitHub에 해놨는데 이렇게 노트북을 설치를 하고 노트북이 설치가 되면은 지금 요겁니다. 제가 이제 다른 것들도 지금 많이 갖고 있는데 요거에서 클릭하셔 들어가셔가지고 그 중에 이제 에센셜 여기 1번 부분 01 부분을 클릭해서 가시면 여기에 이제 가장 인트로 부분들인데 요걸 한번 이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설치하고 설치하는 건 이제 실행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하시면 다양한 PCA 아까 설명드렸던 KNN도 있고 그리고 리그레이션도 있고 로지스틱스 리그레이션도 있고 리니어 리그레이션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를 가지고 실제로 인텔 사이키던이 돌아가는 경우 패치가 된 경우하고 패치가 안 된 경우에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볼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러닝해서 이렇게 첫 화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지 않고 나는 내 랩탑이나 시스템에 굳이 주피터 이거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코드 다내그 스토리지를 이렇게 차지해 가면서 쓰는 것이 좀 싫다 그런 분들은 인텔의 데브 클라우드 안에 아이디 만들고 거기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이제 생각에 따라서 좀 다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UID를 어떻게 만드냐면 요 위에 보이는 것처럼 devcloud.intel.com/oneapi/get-started 쪽으로 가시면 이런 화면이 보여요. 그럼 이 화면에서 사인인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어카운트를 만들 수 있도록 레지스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쪽을 클릭하시면 자기 정보를 이렇게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기 정보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목적 AI 트레이닝도 좋고 쭉 다 클릭하셔도 돼요. 여기를 어떻게 클릭하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설치하신 다음에 여기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넣고요. 그 다음에 인텔에서 이제 메일들이 오거든요. 세미나 있다, 안 그러면 새로운 것들 나왔다, 이런 것들. 그런 거 받아보시고 싶으시면은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terms and condition에 이제 어그리먼트 하시고 서밋 하시면 이메일이 와요. 자기가 아까 정보에 넣었던 그 내용으로. 그래서 그 메일로 가서 보면 이렇게 베리파이 하라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베리파이 하신 다음에 사인인 들어가면 유저네임이나 이메일 가지고 그러면 그때 이제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로그인이 되고 나면 여기 사람 모습의 아이콘인가요? 요게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화면에 보면은 이게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주피터 랩탑이라고 있거든요. 첫 화면에서 요 랩탑을 그러니까 주피터 랩이 있으니까 요 주피터 랩을 가지고 이제 클릭하셔가지고 주피터 랩 화면이 뜨게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요런 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굉장히 뭐 트레이닝 코스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과정들 그대로 가셔도 되고요. 안에 또 튜토리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툴 때 테스트할 수 있는데 이걸 클릭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그 아까 그 깃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거기서 실행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 이 데브 클라우드에서 이제 일단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옵션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처음에 이걸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주피터 랩 아이콘을.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여기 저 One API 쪽을 클릭을 하시고 나면 그 화면이 바뀌면서 메뉴 서브 메뉴가 나오는데 거기서 Get Started를 클릭을 하시면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인텔의 베이스 툴킷이나 HPC 툴킷, 그 밑에 뭐 AI 툴킷들을 클릭해서 하실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요 맨 밑에 보면 Connect with Jupyter Lab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보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Launch Jupyter Lab을 클릭을 하시면은 그 주피터 랩으로 드시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피터 랩이 시작이 되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뭐 보이게 되는데 여기 샘플 코드가 없잖아요. 그러면 물론 여기 있는 거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터미널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리눅스 터미널이 이제 올라오게 돼요. 요거를 이용해서 git 뭐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쪽에서 실제로 코드들을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는 경우에는 뭐 자기 컴퓨터 시스템을 이제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대로 작용하시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도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한번 들어가게 되면 거기 이제 웰컴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 그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주피터 그 노트북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돼 가지고 그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좀 이따 보여드릴 요 사이클런의 기본적인 부분은 이렇게 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화면이 보이면서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좀 이따 실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요 과정을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도록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요걸 하나 제가 띄워놨거든요. 요거를 실행을 하면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죠. 그리고 빨리 진행했기 때문에 뭐 요걸 그대로 한번 따라가시고 싶으신 분은 나중에 이제 녹화 내용이 올라오면 그거 가지고 천천히 한번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화면이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Introduction to Intel Extensions for Scikit-learn의 첫 번째 모듈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인텔 자료예요. 그래서 뭐 DB스캔 뭐 500K 곱하기 이런 케이스는 약 300배 정도 빨라졌고 100배 뭐 각 그 알고리즘별로 얼마나 빨라졌냐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도 이제 테스트 해볼 건데 저는 약간 여기랑 다르게 나오겠죠. 근데 아무튼 많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런을 시켜 보시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트레이닝에서는 얼마나 빨라졌고 인퍼런스에서는 얼마나 빨라졌다. 굉장히 차이 많이 나서 3000배씩 빨라지고요. 근데 뭐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그 사이클런에 우리가 이제 갤러리라 아까 이제 설명해 드렸던 갤러리 같은 거 어떤 것들이 옵티마이즈 됐느냐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뭐 그 1번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옵티마이즈 돼서 들어가 있죠. 31개, 뭐 TSN이, 리치, 그 다음에 뭐 서포트 벡터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뭐 리그레이션 굉장히 많은 그것들이 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이 지금 옵티마이즈 되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그러면 그것들이 각각 어떤 기능이 있는가를 알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뭐 KNN은 어떤 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요. 이미 뭐 이렇게 뭐 거리를 유클리디안 거리를 쓸 건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이제 특별한 의미 뭐 이미 다 아시는 거겠죠. 근데 아닌 분들은 이제 이걸 좀 참고를 해보시면 각 그 알고리즘별로 용도를 조금 미리 보시는 대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그 여기 패칭 리스트들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여기 처음에 임포트하는 게 이제 시간, 이게 시간을 재기 위해서 시간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그 컴패리즌이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면서 나중에 시간을 다 정의하고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 안에 보면 아까 했던 것들 중에 여기 그 SVC, Support Vector Classification에서 리니어 커널을 쓰는 경우
그 다음에 역시 샘플 사이즈가 이 정도. 그리고 서포트 벡터 퀄리피케이션에서 RBF를 쓰는 RBF 커널을 써가지고 돌리는 경우,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하는 경우, 그리고 KNN 클래시파이어, 그 다음에 KNN 리그레이션,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이션, 리치 리그레이션, 리치를 쓴다는 거죠. PCA 이런 거에 대해서 트레이닝, 피팅이라고도 하기도 그러니까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프레딕션이라고 그러죠. 그 샘플 데이터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제대로 됐는가를 테스트해보는 이 두 가지 프레딕션에 대해서 러닝을 시켜볼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돌면 이게 다 돌아요. 다 돌면서 그 각각의 시간을 다 기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설치할 건지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이제 사이클런 익스텐션을 가져오는데 그래서 언패치를 해요. 그래서 언패치를 한 케이스에는 그 실제로 이제 그 인텔 버전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그 버전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느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쓰면서 여기 이제 피팅,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다음에 프레딕션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그 컴패리션 안에 들어있는 모든 케이스들을 다 돌려보고 그거 가지고 이제 러닝을 하면서 시간을 잰 다음에 그 여기서 이제 그게 시간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디스플레이 하도록 이렇게 되는데 지금 러닝이 되고 있어요. 여기 가끔 이제 버전 요 안에 모듈들 중에 이제 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워닝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뭐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실제로 이제 그 들어가 있는 지금 그 데모용 뭐랄까 데이터들의 특성 같은 것들은 뭐 일일이 보지는 않았고 그냥 사이즈 큰 데이터를 돌릴 때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이제 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속도를 높이는 부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있는데 그 지금 저희가 아까 커널을 여러 가지를 써보잖아요. 그래서 뭐 RBF를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은 알고리즘이라도 그런 내용들을 바꿔줘 가면서 그 어떤 것들 어떤 형태가 가장 그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뭐 여러 번 돌려봐야 돼요. 돌리면서 아까 막 K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K의 숫자가 하나로 하느냐, 둘로 하느냐, 셋으로, 넷으로 하느냐를 계속 돌려가지고 실제로 내가 좀 알고 싶어하는 이 케이스에 얼마나 잘 적합되는가, 적합되는 K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앞에도 나왔지만 이제 거리를 뭐 아까 설명드리면서 이제 그 거리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인 좌표계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보는 그럼 우리 피타고라스 공식처럼 이렇게 제곱 그러니까 제곱을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구하는 그런 거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각 그 변수들 각 그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요? 간에 그 거리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때 내가 어떤 걸 넣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분포가 이게 정규 분포로 있다고 가정하는 게 좋은지 안 그러면 다른 분포를 따르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케이스를 바꿔가면서 같은 모델이라도 굉장히 많이 이제 실행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거 하나 할 때마다 뭐 지금은 그나마 좀 작지만은 한번 1시간씩 걸리고 그러면은 그런 거를 한번 20번 돌려보겠다 그러면 뭐 하루 종일 돌려봐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1시간 걸리던 게 뭐 1분 안에 끝난다. 그럼 1시간 안에 뭐 60개의 케이스를,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60개의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쪽에서 이제 최적을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그 속도에 옵티마이즈 된 사이클런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겠죠. 지금 이거는 언패치, 그러니까 결국 원래 그러니까 CPU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다음에 캐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명령어 세트, 그러니까 SIMD 명령어라든지, 뭐 스레드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사이클란의 알고리즘을 구현한 그 상태에서 지금 돌리고 있는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물론 이제 이게 각각 시간들이 나올 겁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여기 밑에 패치, 인텔 사이클런을 패치를 해가지고 속도의 증가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75%, 그러니까 8개 중에 뭐 6개가 지금 이제 끝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지금 아직도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바꿔가면서 막 계속 돌려봐야 되고 그 데이터의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또 뭐 이게 뭐
몇 시간씩 걸리는 거, 또는 뭐 시간이 더 넘어가는 거, 아니면 훨씬 더 큰 대형의 시스템을 요구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이거 끝난 다음에 요 밑에서 패치된 걸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인텔 버전의 사이킷런을 가지고 러닝 시키는 거. 아, 그리고 결과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미 그 프루브가 돼 있어요. 뭐 그런 내용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얼마나 빨라진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다 됐네요. 예, 다 됐고, 그거 가지고 실제로 이 시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SVC with linear kernel은 30초 정도 걸렸고, SVC with RBF kernel은 15초 정도 걸렸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24초 이렇게 걸렸는데요. 요거를 가지고 그 실제로 이제 여기 요 문장이 그 패치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패치를 시켜가지고 이제 지금은 그 인텔 익스텐션 된 이제 사이클런을 가지고 러닝 시키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게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랩탑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뭐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빨라졌죠. 그래서 그 뭐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사서 서버에 메모리 엄청 많이 꽂아놓고 돌려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뭐 랩탑에서 돌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뭐 여러 번 돌려야 돼서 최적의 파라메터, 뭐 하이퍼 파라메터 같은 것들을 찾아내야 될 경우에, 뭐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독립 변수를 몇 개를 줄 건가 이런 것들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뭐 이렇게 속도가 좀 있어야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고 최적의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자기가 알고 싶어 하는 그것의 가장 최적의 모델을 찾아내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거의 다 됐네요. 지금, 예, 마지막 하나 지금 돌고 있습니다. 예, 아까보다는 훨씬 빨리 끝났죠. 그래서 여기 시간을 보면, 요 위에, 30초 걸리던 거, SVC with 리니어 커널은, 리니어 커널이 2초. 그러니까 뭐, 이게 한 15배 정도 빨라졌나요? 뭐 이렇게, 요거는 지금 저기고, 트레이닝 시킨 거고, 밑에는 프레딕션이 있는데, 요걸 가지고 같이 한번 그래프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아까 뭐 15배, 24배 이렇게 빨라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프레딕션 한 케이스는 얼마나 빨라졌나 이렇게 보면은 뭐 여기 뭐 24배 뭐 굉장히 많이 빨라진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면 얼마나 빨라졌나 뭐 50배 이렇게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뭐 인텔 기반 시스템에서 속도의 증가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안 써야 될 이유는 절대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활용하셔가지고 업무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은 실질적으로 그 인텔 익스텐션을 패칭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도 해보시고요. 그거 가지고 그 자기 현업에서 꼭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거로서 간단한 제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발표와 데모까지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실장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는 동안에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주신 소중한 질문 중에서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텔 익스텐션 포 사이킷런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이 혹시 우리 편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시는 분은 이제 다 알고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이제 다 들었지만 몰라서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뭐 C나 이렇게 파이썬으로 직접 다 짜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구분도 할 수 있고, 회귀를 해가 뭐 그 리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뭐 요번에 월급이 얼마나 오를까 뭐 이런 거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직접 짜고 자기가 수학적 논리를 만들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어떨 때 귀찮을 수 있으니까 그걸 아예 다 짜갖고 모아놓은 그 키트가 있어요. 그 중에 그 키트 여러 플랫폼이 있는데, 뭐 키트라고 불러도 되고 플랫폼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킷런이라고 하는 키트예요. 그럼 뭐 내 프로그램에서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그걸 불러다가
그냥 함수 이렇게 뭐 그냥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 그 플랫폼 이름이 사이클런인데 그거를 인텔에서 다시 가져와 가지고 그 사이클런을 처음 만든 사람은 실제로 이 컴퓨터 안에 코어가 몇 개인지 요즘에는 빅코어, 스몰코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은 코어도 있고 큰 코어도 있고 이런 식인데 그리고 뭐 메모리도 뭐 DDR5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뭐 캐시 사이즈도 달라지고 이런 거보다는 수학적 논리에 충실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져와서 그 내 랩탑이든 PC든 서버든 이런 데서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수학적 오류 없이 그 인텔에서 다시 만들어낸 것을 인텔 익스텐션 포 사이클 런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인텔 원 API에 있는 전체 세트 중에 그 도메인 어떤 특정 분야를 커버하는 세트 안에 들어있는 서브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오늘 설명하신 인텔 AI 애널리틱스 툴킷과 또 지난 세미나의 인텔 원 API 베이스 툴킷은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번 질문도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원 API를 구체적인 툴킷의 모음으로 보시면 되지만은 API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 해가지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간 또는 소프트웨어 장비 간 이런데 프로그램을 서로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인터페이스라고 봐도 되는데 하여튼 그 하나의 덩어리 그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원 API는 여러 CPU, GPU, FPGA 등 여러 그 연산 장치들을 한 프로그램 쓸수할 수 있는 하나의 사상이고 또 그 결과물이 나와진 결과물이 원 API 툴킷입니다. 근데 원 API 툴킷은 그 베이스 툴킷, AI 아날리틱스 중 여러 가지 툴킷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베이스 툴킷이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툴킷인데 이 안에는 컴파일러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라이브러리 들어있고 그다음에 AI 애널리틱스 툴킷은 베이스 툴킷을 기본으로 하되 실제로 AI용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텔 버전의 텐서플로우나 인텔 버전의 파이토치 같은 것들 최적화된 버전들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사이킷런은 다시 그 AI 어널리틱스 툴킷 세트 중에 하나 들어있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머신러닝, 인공지능 분야에 관련되어 테라텍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요? 혹시 오프라인 교육이나 온사이트 세미나 등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오늘은 마치 교육하는 사람처럼 내용을 좀 했지만은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고객이 불러주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가서 같이 고객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종식이 된다든지 완화가 되면 오프라인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좀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지 말고 우리 쪽에 와서 하루짜리 세미나라든지 가능한가 그러면은 저희 이제 우리 경영진이라든지 영업 쪽이랑 같이 판단을 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걸 저희가 최대한 충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하드웨어 회사예요. 그렇지만 그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나 솔루션 없이 하드웨어만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핫 키워드죠. 지금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분야에서 저희가 단순한 하드웨어 변더를 넘어서 소프트웨어적이고 솔루션적인 일을 같이 도와서 같이 고객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제 이메일 주소로 먼저 연락을 주시거나 그다음에 설문지 같은 데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팔로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Q&A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또 성의껏 질문에 답변해 주신 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과 그리고 좋은 질문을 남겨주셨던 분을 추첨을 해서 경품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 진행자분들과 스태프 여러분한테 굉장히 감사해요. 이렇게 편안한 기분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또 하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유익한 내용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가속화 컴퓨팅의 혁신, 원 API의 스마트한 활용에 대한 테라텍의 세 번째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